TF 네네네. 의견 얘기하세요. 저런 리더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레드필이면 쫄지도 않고 좀 당당해야 되는데 그냥 쫄티하고 제가 생각하는 레드필은 저런 게 아닌데. 만약에 레드필 리더가 저랑 토론을 해서 졌더라도 지금 정도의 실망은 안 하셨을 것 같나요? 네. 근데 다투지도 않고 도망을 친 것 같은 게 많이 좀 없어 보이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레드필 리더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레드필 콩고.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제 의견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오늘은 토론이나 논쟁이 아닌 의견만 개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레드피를 3년 전부터 본 입장에서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거에 매우 동의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거의 대부분 어겼어요. 하나도 증명하거나 보여준 게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 음습하게 싸우는 게 여성성의 특징이라고 하더니 그걸 오히려 본인이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제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추가로 하자면 뭐 흑자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적어도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로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뭐 제가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자기 얘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탱크. 레드필 코리아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추종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레드필 코리아가 보여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레드필 이론에 꽤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레드필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 자기가 연애 인증한 것도 없고, 또 실력을 인정한 것도 없는데, 레드필을 논하는 거 보니까 바로 손절했죠. 근데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분에게 막 슈퍼챗도 사주고 후원도 해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착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우님. 일단 저는 레드피 신봉자는 근데 아니고 A와 어느 B가 정도 서로 레드피 다르게 썼을 이론이 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놀랍도록 날카로운 맞는 문장.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레드피 이론은 그 알파남들, 이미 알파남인 사람들이 이제 베타남들 상대로 이제 알파남이 되는 성공학을 팔아먹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앤드류 테이트나 그 롤로노아 머시기들은 이미 알파메일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레드피 이론을 펴면서 베타남들한테 팔아먹는 용도였는데, 일단은 그 레드필라는 그 머시기 탈모남은 알파남이 아니기 때문에 레드필의 선봉자라고 본인이 참칭해서도 안 될 상황이었고, 그럴 자격도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몰락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일단 알파 메일이 되어야 레드핀을 설파할 때 사람들 이제 수용자들도 따라가고 할 텐데, 결국엔 본인도 베타 메일인데 참칭만 했을 뿐이니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름만 안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의견만 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네코 씨는 애초에 리더를 자처한 적도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레드필을 통해 모두가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향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전에 본인은 본인을 알파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거고 알파와 베타를 더 세분하게 나눴을 때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알파와 베타를 말씀하십시오. 2인자 그 알파를 조력하는 베타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 자기는 알파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본인이 리더라고 말은 한 적은 없지만 본인이 네. 레드필 지식을 한국에 처음으로 가져왔다. 자기만큼 여기에 통달한 사람은 없다. 자기만큼 이해한 사람은 없다. 자기만큼 우리나라 남성들한테 이런 지식을 설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리더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죠. 근데 자기는 문익점 역할을 하고 라는 식의 말을, 줄곧 본 팬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갖고 왔으면 꺼지면 될 네. 때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필요한가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본인 생각 말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만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레드필 채널도 이 사람만큼의 나름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더 잘 알고 있는 유튜버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레드필 네.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의 지식을 이미 흡수하고 그보다 더 레드필 지식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엊그제 토론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는 더 이상 레드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변질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레드필이 필요합니까? 네. 이유를 말하면 되나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그 레드필 씨처럼 계속 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증명을 통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걸 인증해서 그 사람들이 더 나으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레드필 코리아만큼의 지식을 갖고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갈아타실 겁니까? 사서 갈아타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본인이 말하는 레드필 지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레드필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식,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지식이 저한테 쓸모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된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직접 자기가 써봤을 때 효율이 있고 효용성이 나오면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남이 네. 레드필 지식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좀 상하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리더 때문에 레드필 지식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게 좋은 반, 나쁜 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레드필 지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가지고 큰 시장에서 작은 부분,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원래 레드필 지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수와 거의 유사하거나 유사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리더는 노이즈 마케터입니까? 리더는 모르겠고요. 노이즈 막 원래는 조용히 막 그렇게 유튜브 구독자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었고 영상의 주제들도 올리는 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이즈 마케터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띵. 네,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방금 그 말씀하신 분 얘기를 잘 들었는데, 레드필 코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레드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이론을 이용하여서 레드필 지식을 활용하여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비유하자면,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 방법을 쉬이 활용하지 못해서 거지인 상태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반면교사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리더라든지 그런 주도자적인 역할은 절대 아니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애초에 레드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흥미는 있지만 그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매트릭스 속에 들어있는데 진실을 깨우치고 그걸 깨우친 다음에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길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연애 얘기로 국한을 두자면 엄청나게 많은 연인들이 돌아다닙니다. 레드필이라는 이론은 사실상 저는 필요한 사람은 되게 국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또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레드필 이론을 보급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걸 했던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한 평가를 그가 이제 제대로 된 평범한 사람이라면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후에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송. 일단 레드필 자체가 거듭나는 남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자를 이제 남성성을 발전을 시키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애에만 국한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성은 자신의 여자는 이제 무조건 지키는 그런 건데, 뭐 처녀가 아니면은 저 여자는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나 심포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여성으로서만 이제 추구를 하니까 뭐 결론적으로 남성은 무조건 발전하면 여자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쓸데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콩고. 예. 아까 저 말씀 못 드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네. 그 왜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해빙과 관련된 책 2개를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비판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그냥 생각만 한다고 물질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게 주요 골자인데 그러므로 이런 거를 함부로 믿고 자기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끌어당김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심지어 그 근거를 대지도 않잖아요. 저는 뭐 그 사람이 뭐 자세하게 무슨 근거를 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본인을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끌어당김을 믿게 됐는데 그 시기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이유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비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본인이 그거와 관련돼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특히 한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고 그러니까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는 말을 바꿨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제 방송하실 때 그저께 방송하실 때 나와서 그 레드필 지식을 받고 열심히 인생을 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정파라고 생각하고요.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중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저기 압구정 그 두 분은 사파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파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고 있는 뭐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교가 아닐까요? 천마 신교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네. 증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네. 앤드류 테이트에 대해서 뭐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더 크긴 한데 어쨌든 앤드류 테이트는 본인 스스로 찐따같이 살았다가 좋은 남자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만나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사파입니까? 네, 사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드필에서 어떤 게 있다고 예전에 지금 이슈가 되는 분이 설명을 했냐면 레드필은 인간적인 도덕을 떼어내고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알파는 사실 그 무리의 우위에 서려면 도덕적인 관념이랑 상관없이 자기 경쟁자는 다 쳐내고 죽이고 위에 올라서고 많은 암컷을 거느리려고 하고 이런 게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침팬치 뭐 그 연구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런 알파잖아요. 저는 앤드류 테이트는 그런 알파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침팬치를 연구하던 분이 알파 메일이라고 칭했던 때는 침팬치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고 폭력적인 수컷이 알파 메일이 아니라 포용하고 리딩을 하는 리더가 알파 메일이라고 썼으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리더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알파 메일이라고 최초의 침팬치 연구학자가 쓴 겁니다. 그걸 레드필 지식에서 본인들 맘대로 바꿔서 사용했고요. 그 바꿔서 사용한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도덕적인 개념보다는 밟고 올라서서 리더가 되라, 다 쟁취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침팬치 이론에서 침팬치 연구하시던 학자분께서 알파 메일이라는 뜻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앤드류 테이트는 실질적인 실제 원래의 알파 메일이 아닌 도덕성을 어겨서라도 위에 올라선 사람이니까 존경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는 알파 메일 리더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레드필 이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는 책인 합리적인 남자에서 저자인 롤로 토마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교도소에 알파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콤에 있나요? 코리안 매트릭스 있으면 좀 들어오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코리안 매트릭스하고 친분이 없어가지고. 네. 코리안 매트릭스님이 아마 저보다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번에 한번 학습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지금 한 10분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레드필 지식을 리딩하고 있는 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게 좀 잘못된 얘기인가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왜 잘못된 게 없냐면, 레드필 이론은 저는 애초에 레드필 이론을 옛날부터 봐왔고, 그 A하고 B가 소비하는 컨텐츠를 저도 많이 소비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레드필 이론 자체가 애초에 혐오 이론이라는 게 제 주장이고, 왜냐하면은 도태된 남성들을 위한 이론이랍시고 처녀막 어쩌고 하는 게 도태된 여성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혐오 이론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뭐 레드필 리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리더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지금 그 A와 B에 대한 사건은 이제 자격과 증명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레드필 리더라는 거는 자격과 증명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자신 있게 싸워가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리더라는 상징을 얻을 수 있는데, 애초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리더가 아니라는 게 정론이죠. 그러니까 코메님께서는 그 리더한테 증명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앞에 나와서 토론과 논쟁만 해도 리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못하고 혼자서 방구석이나 차 안에서 영상을 찍을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엊그제 화요일 방송을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근데 레드필 지식이라는 게 뭐 흑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누가 와서 막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레드필이 그거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그 서양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경험을 녹여가지고 레드필 이론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렇게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레드필이라는 거는 앤드류 테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그 레드필이라는 게 롤로 타마시를 주축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거드는 건데, 그때 롤로 토마시하고 그 앤드류 테이트가 영상통화 같은 걸 하고 나서 앤드류 테이트가 레드필 이론을 추종하는 애들한테 이제 돌크다, 되게 찐따 같다, 그런 거 집착하지 말고 너네 스스로 디서플린, 규율을 지키고 제대로 된 거듭되는 남자로 가라, 이게 오히려 더 주축으로 끌고 갔죠. 왜냐면은 앤드류 테이트가 지금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롤로 토마시를 주축으로 한 그 레드필 이론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저께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되게 달랐던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롤로 토마시가 픽업 아티스트를 하면서 남자들한테 알파메일 행세를 해서 여자를 꼬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인데 요즘에 너무 진지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주축으로는 남자로서 거듭나서 성공하자는 얘기지 여자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상충이 됐었는데, 그게 바로 레드필 지식을 앤드류 테이트 이전으로 보는 사람하고 앤드류 테이트 이후로 보는 사람의 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앤드류 테이트를 좀 더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여자를 쟁취해라라는 거고, 앤드류 테이트 이전에 롤로 토마시를 더 따르는 사람들은 알파 메일 행세를 해서 여자 꼬시는 방법을 익혀라라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흐름이 맞아요. 그럼 레드필 지식의 리더는 이 B 쪽입니까? A 쪽입니까? B4 쪽입니까? 애프터 쪽입니까? 아, 근데 B도 아니고 A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원래 말하고 있던 것부터 합시다. 원래 주장하던 것들. 주장하는 것들은 둘 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레드필 지금 자칭 리더는 저걸 다 알아요. 비포가 애프터를. 그래가지고 비포와 애프터를 다 섞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포와 애프터 둘 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은 롤로 토마시처럼 알파메일 행세를 해서 여자를 만나는 것도 못하고, 앤드류 테이트처럼 남자로 거듭나서 성공한 남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이라면서 강의를 런칭을 하는 거는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스로 치면 헬스 이론, 지식, 논문 같은 거를 달달 외우고 있는 선생이 한 명 있고, 한 명은 이론은 하나도 모르는데 운동 자세를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몸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얘는 그 둘 다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그 자칭 레드필 리더가 올린 영상에서 본인을 가이드라고 지칭하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지도만 달달 외운 가이드예요. 그 지도에 해당하는 정글을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가보지 못한 가이드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 오면 너는 아마존 갔다 왔네. 나 거기 지도로 봤어. 너는 러시아 갔다 왔네. 나 거기 지도로 봤어. 러시아와 아마존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예언한 대로 상파울로를 봤죠. 모스크바를 봤죠. 전부 다 제가 예언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꼴인가요? 정확합니다. 본인은 아무데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 가본 적도 없고 지도만 보고 블로그만 보다가 이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나는 다 알고 있었고 내가 선지자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관찰하고 있습니다. 휴먼 구글 맵인가요? 휴먼 구글맵. 그래도 구글맵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레드필을 구글맵에 비유하기에는 조금 구글맵한테 미안하네요. 그럼 제가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맥도날드에 대해서 굉장히 파헤친 사람이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맥도날드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지점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놀러 갔던 사람한테 너 미국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어디 지점 맥도날드가 맛있는데 가서 먹어봐. 먹고 왔습니다. 맛있지? 네, 맛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중국 놀러 갔다 온 친구한테 거기 상하이 지점 맥도날드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갔다 와봐. 갔다 왔습니다. 맛있지? 네, 맛있습니다. 역시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죠? 라고 말하는 맥도날드 전문가입니까? 가깝습니다. 예. 맥도날드 지점, 옛날에 그 뭐였죠? 옥동자 씨 말고 슈퍼맨 복장하고 달달 외우던 분 이름이 뭐였지? 개그 콘서트. 강성범 아저씨. 예. 수다맨이죠. 수담에 지점장도 아니고 심지어. 예. 지점장도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지점에 뭐가 있다 메뉴까지 알고 있고, 필리핀에는 맥도날드에서 뭐도 나오더라, 베트남에는 맥도날드에 뭐가 나오더라. 하지만 난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그럼 이 양반이 맥도날드 압구정 지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압구정 지점 쿠폰이나 모으고 있던 그런 애인 거죠. 그쵸. 요즘은 이제 또 신세대니까 요즘 맥도날드 어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어플 포인트 모으러 다니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인터넷 지도로만 맥도날드 지점을 검색해보면 최신화가 좀 늦기 때문에 실제로 맥도날드 지점을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정보력조차도 더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어느 맥도날드 지점에 뭐가 맛있다고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번 주 수요일에 단종이 됐어.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최신화를 못하고 있네요. 느려서. 네, 게으르죠. 계속 관찰만 해요. 관찰만 하고 방구석에서 관찰만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어떤 좋은 레드필 이론의 좋은 모습들을 실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못난 거죠. 그러면 코리안 매트릭스님 본인은 레드필 지식을 예전부터 보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레드필의 리더가 되고 있는 거에 상당히 답답하고 혹은 약간 빡이 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맞짱 신청을 했는데 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학고여가지고 뭐 안 보시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디스코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와서 내가 왜 레드필 리더의 자격이 없냐, 내가 왜 지점 달달 외우고 있는 수다맨이냐 말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오늘은 제가 토를 달지 않을게요. 그냥 본인 주장만 얘기하세요. 저랑 논쟁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랑 토론하자는 얘기 아니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별점으로 치면은 별점 0.5개 테러를 지금 수십 개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인 해명하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랑 논쟁 안 하셔도 됩니다. 토론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아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코맨님이 맞짱 신청을 하면 과연 맞짱을 뜰까요? 그거는 제가 또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자기 주장도 말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제가 국장님보다도 훨씬 몸이 작고 더 약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맞짱을 뜨지 않을 것 같네요. 심지어 간고 씨가 본인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싸우겠다라고 2대1로 그렇게 어. 얘기해도 나오지 못했는데 맞짱은 못 뜨겠죠. 맞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혹시 오늘 방송 보신다면 제가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채팅으로 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코로 불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레드필 지식에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 앙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말씀하세요. 레드필 이론이란 게 자기가 더 발전해서 나아가서 인기를 얻고 조금 더 나은 남자가 되자라는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화요일 날 토론자들 분들이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예를 들면 보디빌딩식 운동을 전파하려는 이론을 들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운동을 잘하고 운동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차 안에서 안전벨트 매고 군밤 장수 옷 입고 내가 자 중에 대단하다.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대장 자격이 있나? 그걸 이론을 처음 들고 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대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운전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거면 운전에 대해서 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수하고 뭐 이런 운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남자로서 내가 상남자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대장 역할을 하려면 계집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집처럼 행동하면서 군밤장수 옷 입고 나를 따르라. 내가 대단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란 거고 그 사람이 그 자격이 없다. 정파사파 논쟁을 화요일날 하시던데 바로 그분들이 잘 지적한 거라고 봐요. 아까 레드필 현재 리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분 말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본인이 리더라고 한 적이 없고 본인은 그 사람이 상남자, 알파남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쨌든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세하게 영상을 올려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레드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앙층님이 말하는 것처럼 언행으로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영상을 찍어 올려주기 때문에 레드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요즘 동기부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성공하는 방식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성공하는 자를 대변할 수 없듯이 마치 그 형사법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는 어떤 노동법 전문가가 형사법 이론을 들여왔다고 해서 최초로 설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사법 전문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초 혹은 잘 정리해서 전파한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그 이론을 혹은 그 영역에서 대장 자리에 앉고 혹은 수강받고 이런 것들이랑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분입니다. 류지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던데, 뭐 선지자다, 뭐 가져왔다, 문익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문익점은 저희 나라에 득이 되는 걸 가져왔잖아요. 지금 솜으로도 쓰고 있고. 네. 근데 이분은 뭐 일본에서 뭐 바다 이야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저희한테 뭐 설파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굉장히 안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뭐 문익점에 비유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애초에 뭐 현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레드필 이론이니 뭐니 그냥 뭐 요런 거는 그냥 평상시 친한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뭐 거기에 깊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약간 비판적이긴 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해분. 흑진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레드필 이론이라는 거를 그냥 뭐 올려치지도 말고 내려치지도 말고 그냥 딱 본질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롤로 타마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픽업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흑자님처럼 그냥 유튜버라고 이렇게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칭 레드필 리더 이분도 그러니까 너무 막 안 좋게는 보지 말고 그냥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흑재님도 그러니까 저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재님만 이렇게 좋게 생각하신다면은 더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좀 품으신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월급 300만 원과 컨텐츠 지원과 제 헬스장에서 월 2회 진행하는 수강에도 강의에도 참여를 해준다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는다고 난리치는 것처럼 보이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쓰고 있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영상 찍어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넓은 아량을 발휘해야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흑재님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레드필 그러니까 자칭 리더 이분이 되게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흑재님이 좀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래야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단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게, 오늘 레드필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레드필 지식을 추종하는 분들입니다. 레드필 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드필 지식을 쫓는 사람들이 걔 때문에 레드필 지식이 변질되고 있고 부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늘 오신 약 10여 분 중에 한 분 빼고 전원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자칭 레드필 리더라는 사람은 레드필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깜냥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깜냥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원치 않게 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아버린 경향이 있잖아요. 자칭 레드필 리더가 뭐 어떻게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런 거를 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자칭 레드필 리더 이 사람이 영상 찍어 놓은 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팸이 잘 패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되다가 이제 보면 볼수록 조금 뭔가 이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망하는 모습만 계속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되게 안타까워 보여서 제가 그러니까 흑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뭐 다른 분들 이야기하신 거에는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100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복 왜 들어오셨습니까? 네, 형님 끝났습니까? 네.
네, 저까지만 어떻게 의견을 한번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습니까? 15초 안에 말씀하세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분 의견하고 좀 반대인 게 그 친구가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드필 지식은 남성성을 일깨워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이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수요일에 그 레드필 이론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새끼 레드필 잘 모릅니다. 레드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일치성이 있어야 여성분들한테 매력 어필이 된다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포르쉐를 갖고 있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포르쉐가 뭐 계약금만 낸 거다. 요런 사실이 뽀록 났을 때가 이게 일치성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자를 꼬실 때 절대 기피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어떻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깠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형국이 되자마자 끌어당김을 옹호했고 끌어당김을 신봉하는 그 용호 씨를 지칭을 하면서 그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죠. 이 새끼 옛날 영상 보면은 시크릿 존나 깠더라고요. 그 론다번이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을 낼 당시에 이 책 덕분에 부자가 됐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시크릿으로 이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그 뭐 양적 완화시기 버블 경제의 수혜를 받은 경우가 많다면서 온갖 무슨 인과관계를 지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 마냥 말을 했는데 그 영상은 지금은 내렸을 겁니다. 존나 웃깁니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끌어당김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페미들을 깠지만 그 누구보다도 페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법법 하시는 양반이 상당한 중범죄자인 앤드류 테이트를 신봉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는 본인이 레드필 대장이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레드필 이론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영상이 있으면 하나만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앤드류 테이트는 본인이 뭐 비록 마이너긴 하지만 격투기 대회에서 최정상급 헤비급 챔피언을 먹었었고 체스 대회에서 다수의 1등을 먹어서 머리가 좋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재산을 증빙하면서 이러한 업적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뭐 디코로 강의파리를 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레드필이랑 좀 상당수 겹치는 부분이 많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지칭 리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죠? 그 앤드류 테이트를 뭐 우리 대장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겹기 좀 짝이 없고요. 일치성이 네. 중요하고 레드필 네. 지식과 끌어당김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 두 분야는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한 두 개가. 명이 한 아니, 그 명이 네, 인생을 네네. 살아가는데 레드필 네네. 지식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두 개는 어차피 뭐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일치성이 이 친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깠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형국이 되니까 끌어당김을 옹호하잖아요. 이게 일치성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끌어당김을 깠던 사람이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다시 끌어당김을 옹호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져서 일치성이 깨져버렸다. 그리고 네. 본인이 욕하던 빼미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네. 요게 좀 중요한데 네.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찾아볼 때마다 레드필러들은 대부분 앤드류 테이터를 찬양을 하는데 앤드류 테이터는 레드필러가 아닌 겁니까? 네, 앤드류 테이트는 레드필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레드필 대장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레드필러들은 앤드류 테이터를 다들 좋아하죠? 앤드류 테이트가 그 강의파리를 하잖아요. 디코에서. 거기서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레드필 이론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걸 인용해서 그 지칭 리더라는 사람이 그냥 우리 대장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좀 저는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테이트는 본인이 레드필러라고 한 적도 없고 리더라고 한 적은 더더욱이 없는데 앤드류 테이트가 하는 언행들 중에서 레드필러한테 좋아 보이는 거를 갖다 쓰면서 걔를 대장으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대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아, 정말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디스코드는 닫혔고 혹시나 레드필 리더가 올 수 있으니까 방 하나만 열어놓을 건데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혹시나 걔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이 꽉 차서 못 들어갔다라고 변명을 할까봐 방을 열어놓는 겁니다. 다른 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레드필러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 한 분 빼고 걔는 레드필 리더의 자격이 없다. 전원이 동의하는 거 걔는 레드필 지식을 따르는 애가 아니다. 따르지 못하고 있다.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고,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은 걔는 당장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레드필 믿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밀덕잡담. 통념적인 알파와 롤로가 말한 알파가 달라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는 알파를 여자를 대하는 태도와 여자가 그 남자를 뭘로 인지하냐로 나눠. 그래서 롤로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저커버그, 베타남이라고 한 거고, 교도소에 알파남이 북적거린다고 한 거야. 롤로의 정확한 워딩은 이기적이고 승부욕이 센 남자가 여자의 상승혼 본능을 충족시킴. 따라서 알파남이 되기 위해선 양심을 접는 게 유리함. 정파부터 반사회적.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베조스, 머스크, 저커버그. 저는 이 롤로노와 토마시의 이 의견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다면 정말 개뷰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예전에 DC 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서 연애 썰을 많이 푼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화를 바탕으로. 여친에게 꼭 시켜야 할 운동, 좁은 스탠스 스쿼트, 내가 만질 엉덩이 만듦. 제 얼굴이 공개되고 나서 헬스 갤러리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흑자형이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해서 내가 야릇한 상상을 했던 게 너무 화가 나. 내가 형의 얼굴을 보지 않고 형의 몸만 봤을 때 형이 되게 예쁜 여자들하고 형이 푼 썰처럼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야릇한 상상을 해왔는데, 형 얼굴이 공개되고 나서 그 여자들의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야릇한 상상을 했던 내 과거가 너무 화가 나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베조스, 머스크, 저커버그를 찬 여자가 니네가 사귀는 여자랑 급이 같겠냐고. 씨래. 저커버그, 머스크, 베조스를 찰 수 있는 여자가 너랑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레드필 지식에서 여자에 과몰입해 있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자가 마치 하나의 대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 이 지구상에 여자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 생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듯이 말하는 게 존나 같아. 차은우가 만날 만한 여자를 꼬시는 기술하고 내가 만날 만한 여자를 꼬시는 기술하고 걔들이 만날 만한 여자를 꼬시는 기술이 같겠냐고. 전부 다 다른 여자들인데. 그러면 머스크, 베조스, 저커버그가 이혼을 당하고 여자한테 차였으니까 베타메일이다? 뭔 개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너네들 카리나랑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가 있다 쳐. 걔가 베타메일로 보이냐 빨파로 보이냐. 심지어 차은우도 여자한테 차인 적이 있다고 해요. 차은우를 찬 여자가 과연 너네가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여자겠냐? 실제로 만났을 때? 뭔 개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만약에 GD가 제니한테 차였다고 쳐. 그럼 베타메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더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을, 그 다음에 그 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갑, 그 갑과 을 두 친구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욕하기 위해 쓰는 근거가 서로를 욕해요. 예를 들어서 갑은 GD를 존나게 좋아해요. GD를 거의 존경하는 수준으로 좋아해. 엄청 따라하고 다녀.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을이 말하는 베타메일의 정의에 의하면 GD는 베타메일이야. 왜냐면 제니한테 까여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 갑이 을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제가 입은 거 전부 천연 소재임. 합성수지 입는 애들 존나 거지 같음. 근데 앞에 앉아있는 을이 합성수지를 입고 있어. 근데 입도 뻥끗 못해. 만약에 진짜로 자기를 왕처럼 대해주는 파트너의 관계라면, 내가 합성수지 입고 앉아있는데 나를 앞에 두고 합성수지 입는 애들 거지 같음이라고 말을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입도 뻥끗 못해. 반대로 레드필 지식에서 여자한테 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타 메일 행위 된다면 조한테 까인 갑은 뭐가 됩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총질을 하고 있어. 근데 둘이 몰라.